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재훈 씨가 작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다시 고른 숨소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을 지나 뒷문을 열자 이른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번 깊이 들이마시니 폐 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텃밭으로 가는 좁은 길. 맨발에 이슬이 묻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었어요. 어머 얘들아. 밤새 이렇게 컸네. 상추 잎마다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툭 건드리니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토마토들은 어느새 빨갛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키운 것들이에요. 한때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을 오가며 마법의 손이라 불렸던 이 손으로 말이죠. 지금은 흙냄새가 배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바구니에 상추와 토마토를 담았어요. 오늘 아침상에 올릴 것들이에요. 여보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데 재훈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어요. 윤서 씨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몸 안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상위에 갓 딴 상추쌈, 방금 꺼낸 김치, 따끈한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어요. 재훈 씨가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역시 윤서 씨 손맛은 못 따라가 이게 진짜 맛이지. 그 말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화로운 만찬을 수없이 만들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아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늘 동네 아줌마들 오신대요. 차 준비해야겠어요. 또 부러워하시겠네. 윤서 씨 요리 먹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텃밭에서 허리를 펴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차였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죠. 엄마! 차에서 내린 민석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어머,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회사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민석이는 제 손을 잡고 마루로 이끌었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재훈 씨도 궁금한지 슬쩍 나오셨어요. 민석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 결혼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민석이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어떤 사람이니?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착하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요. 엄마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민석이는 신이 나서 예비 신부 이야기를 했어요. 듣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우리 민석이를 알아봐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재훈 씨도 옆에서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우리도 만나봐야지. 네, 곧 상견례 하려고요. 그런데 민석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분 어머니 성함이 강태희라고 하시는데 엄마 혹시 아세요? 강태희.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재훈 씨가 얼른 받쳐주셨어요. 윤서 씨, 괜찮아요? 엄마. 민석이와 재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태희. 그 이름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50년. 5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다니. 엄마 어디 아프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제 눈앞에는 지금의 텃밭이 아니라 50년 전 그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어린 저.
배가 너무 고파서 상인들이 버린 시든 채소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때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어머 얘들아, 저기 봐, 거지 아줌마야.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반짝이는 구두, 예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강태희. 엄마. 민석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엄마랑 비슷하실 거예요. 60세라고 하시던데. 역시,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5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민서가 엄마 잠깐 좀 쉬어야겠다. 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너 저녁 먹고 가려무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정말 더러워. 어떻게 저런 걸 먹어? 거지 할매, 거지 할매. 날아오는 돌멩이. 등을 떠미는 손길. 그리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한때 그 아이가 천한 손이라고 비웃었던 이 손으로 저는 인생을 일궈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니. 그것도 제 아들의 장모로. 어떻게 하지?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흩어져.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 제가 정성껏 가꾼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50년 전의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50년 전 그 골목길이 보였고 귀에는 거지 할매 하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윤서 씨, 또 악몽 꾸셨어요? 재훈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뒤척이는 걸 아시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훈 씨에게 5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의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허세 부리는 것 같고 너무 소박하게 입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다가 결국 단정한 회색빛 한복을 꺼냈어요. 품이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60년을 살아온 이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다르잖아. 당당해도 돼. 상견례 당일 아침. 손이 떨려서 화장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삐끗 나가고 머리핀을 꽂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서 씨, 내가 옆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북처럼 뛰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아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강태희.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고고하게 치켜든 턱,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명품 한복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강태희도 저를 알아보았나 봅니다.
눈이 잠시 커지더니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저 표정. 50년 전에도 봤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오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한복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이의 약혼녀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기뻤어요. 문제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지만 제 입으로는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갑자기 강태희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오윤서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 참 유명하셨다면서요? 마법의 손이라고 불렸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는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오늘은 민석이의 행복이 걸린 날이니까요. 시골 생활도 나름 의미 있습니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거죠. 강태희는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저를 짓밟고 싶어하는 욕망이 느껴졌어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걸. 성공을 잃은 사람은 결국 패배자나 마찬가지예요. 미식의 전설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으시네요.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약혼녀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하고 말했지만 강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힐끔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그런 거친 손으로 무슨 대단한 요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시골 아줌마 손이네요. 제 손. 흙 묻은 이 손. 평생 일하고 노력해온 이 손을 그녀는 다시 한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처럼. 숟가락을 쥔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강태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을 향했어요. 우리 딸이 어디를 가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아이인데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집안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시선이 민석이에게 향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정말 격이 떨어지는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는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 아무 잘못도 없는 제 아들을 저 여자가 모욕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서 사랑만으로 결혼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집안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재훈 씨가 강 여사님, 그 말씀은 좀 하고 말리려 했지만 강태희는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온 식당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강태희 씨. 강태희 씨.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지만 저는 오직 강태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는군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강태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감히 맞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 말이에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가만히 얹은 손은 단단했어요. 마치 텃밭의 흙을 만질 때처럼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박하게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훈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면 안 됐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당신은 50년 전 어린 시절 쓰레기통을 뒤지는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죠. 강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지 아줌마가 쓰레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죠. 친구들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차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요? 민석이의 약혼녀가 어머니. 하며 강태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 뒤편 쓰레기통에서 상인들이 버린 시든 채소라도 찾아야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어요. 그날 당신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구두에 예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희는 말을 잃고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그녀의 딸이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민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어요.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제 시선이 강태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배웠어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밤새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제게는 요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 하나에 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요. 당신이 방금 시골 아줌마 손이라고 비웃은 바로 이 손으로 저는 제 인생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거칠어진 하지만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손을. 이 손으로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 손으로 제 아들을 혼자 키웠으며 이 손으로 지금 제가 먹을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강태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변한 게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한복 치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 제 손에 묻은 흙,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이자 자부심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석이도 일어나서 제 옆에 섰어요. 당신도 분명 나름 성공하셨겠지만 50년이 지나도록 남을 깎아내리는 건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그게 정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강태희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약혼녀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이 자리를 더럽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재훈 씨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민석이가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라고 말했어요. 재훈 씨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민석이의 약혼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아이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해받고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태희 씨, 진정한 요리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50년 동안 남을 무시하며 사신 당신이 만든 음식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진짜 맛이 뭔지 깨닫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강태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제 한쪽 팔을 잡고 재훈 씨가 다른 쪽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그 착한 아이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차가운 바깥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석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 그게 바로 그거였군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진짜로 이해가 돼요. 재훈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당당하고 멋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대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돌덩이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밝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텃밭으로 나갔을 때 아침 이슬이 여느 때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상추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싱싱한 잎사귀.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윤서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재훈 씨가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속이 후련해서 그런가 봐요. 재훈 씨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 씨,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혼자 견디셨다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재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자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어제 상견례 이야기가 소문이 났대요.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그래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문이 났다니. 엄마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엄마 편이래요. 뭐라고? 강태희 씨가 평소에도 오만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대요.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다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희의 컨설팅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윤서 셰프 아세요?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당당하게 사신 거예요. 강태희? 그 사람 원래 인성 문제 많았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불행 위에 제가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이의 약혼녀였어요. 혼자서요. 어머니. 그 아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재훈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어제도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저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다니. 그래도 내 엄마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민석 오빠랑 이사할 집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재훈 씨랑 같이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친엄마와의 갈등으로 힘들 텐데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주말 우리는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어요. 민석이와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부엌 보세요.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시기 딱 좋겠죠?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 비법을 다 전수해줘야지. 그 순간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도 될까요?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도 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미 내 딸이야. 재훈 씨와 민석이도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 생각엔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근데 양가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나는 제대로 된 결혼식 하고 싶어. 우리 사랑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지만 내 엄마는. 우리 엄마 안 오셔도 돼. 대신 어머니가 계시잖아. 그 아이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제 진짜 어머니는 이제 오윤서 어머니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레스토랑 동료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윤서 선배님, 그간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배님의 용기에 우리도 힘을 얻었어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도 오시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땀 흘리던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윤서 선배님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가난해서 많이 놀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 씨가 말했어요. 윤서 씨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서 씨를 응원하는지. 네.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건 윤서 씨가 평생 진실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며느리는 친엄마보다 나를 선택해 주었고 옛 동료들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선택한 가족들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달빛 아래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석이가 심각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민석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만했던 강태희 대표, 결국 자업자득. 인성 논란의 강태희, 업계에서 퇴출이기. 엄마가 바라신 건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보는 것이 기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결국 공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제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에서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으니까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윤서 씨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재훈 씨와 민석이, 그리고 며느리가 될 아이도 함께 들었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어머니는 남매 셋을 키우느라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거든요. 어떤 날은 급식실 쓰레기통에서 남은 빵을 주워 먹기도 했어요.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동네 식당 사장님이 절 불쌍히 여겨서 일자리를 주셨어요. 14살 때부터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요리라는 걸 배웠어요. 사장님이 바쁘실 때면 간단한 요리를 맡기셨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도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죠. 그 사람과 결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요리로 돈을 버는 걸 싫어했어요. 아내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술을 마시고 와서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며느리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민석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 사람이 민석이한테까지 손을 댔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가 3살 때 이혼했죠. 민석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어 팔고, 낮에는 민석이를 돌보고, 밤에는 다음날 메뉴를 준비했어요. 잠은 거의 못 잤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음식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났고 작은 식당을 열 수 있게 됐어요. 민석이를 등에 업고 장을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제 식당은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그리고 35살 때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죠. 백화점에서 레스토랑을 열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에서의 성공은 꿈만 같았어요. TV에 나오고 유명인들이 찾아오고 요리책도 냈어요. 마법의 손이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죠.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내려놓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를. 명성과 돈은 생겼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민석이는 자랐고 저는 혼자였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수백 명을 위해 요리하면서도 정작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죠. 그때 재훈 씨를 만났어요.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하러 오셨을 때 재훈 씨는 제게 물었죠. 셰프님은 정말 행복하세요? 라고. 재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안의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유명했지만 공허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한 사람이 시골로 가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에 있다는 걸. 제 손으로 직접 채소를 기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별을 보며 잠드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찾던 거였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후회 없어.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어머니 음식이 특별한지. 그 안에 이런 삶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 민석이의 어린 시절, 재훈 씨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며칠 후 민석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강태희 씨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떠나고 직원들도 사직서를 냈대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불행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 사람도 힘들겠네. 민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걱정하세요? 미워하는 것과 불행을 바라는 건 다른 거야. 저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강태희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50년 전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창밖의 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본래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민석이는 괜찮을까? 그리고 강태희는 올까? 윤서 씨, 괜찮아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날 침묵했더라면, 그냥 참았더라면 아이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재훈 씨가 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윤서 씨, 진실을 말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 위에 관계가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한쪽에, 신랑 측 하객들은 다른 쪽에 모여 있었어요. 서로 섞이지 않고 인사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저기, 강태희 아니야? 쉿, 조용히 해. 그 사람 때문에 난리 났다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왔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 결혼식이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오신대요. 저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내 엄마야. 딸의 결혼식에 오시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너와 민석이의 날이야. 그것만 생각해.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부모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진사가 우리를 배치했어요. 신랑 부모, 신부 부모가 나란히 서야 했죠. 강태희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 양가 부모님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재훈 씨와 저, 그리고 강태희. 며느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사진사가 난처해하며 말했지만 우리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가 입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숨어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용서. 저는 강태희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일까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죠. 강태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엄마야? 아, 그 유명한. 쯧쯧, 딸이 불쌍하네. 강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요. 강태희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희서가 울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그 아이가 울고 있다니.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니도 힘드시고 오빠도 힘들고 하객들도 다들. 제가 엄마를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는 분명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도 제 엄마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존경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괜찮아. 내 엄마를 사랑해도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나는 괜찮아. 오히려 내가 엄마를 미워했으면 더 슬펐을 거야.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하객 한 명이 강태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간 거예요. 당신이 그 유명한 강태희 씨군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여기 왔어요? 저는 딸 결혼식을 망치고 싶었어요? 아니면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민석이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하고 외치며 뒤따라 나갔고 민석이도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윤서 씨, 제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윤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날 침묵했더라면 밖으로 나갔을 때 며느리가 강태희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미안해. 엄마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민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진실이었지만 진실은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윤서 씨, 들어가요. 재훈 씨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윤서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어둠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는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결혼식 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우는 며느리, 비틀거리며 나가던 강태희,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 텃밭에서 일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그 생각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 자꾸 한숨 쉬시네요. 재훈 씨가 걱정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제 아픔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윤서 씨, 그건 50년이나 지난 일이었어요. 그냥 묻어두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급하고 간절한 노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태희였어요.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강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아니, 윤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여자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날 수 없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돈도 친구들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딸까지도. 딸이 어떻게 됐나요?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제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태희는 흐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면서 제가 높은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재훈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게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들어오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강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잖아요. 저는 그녀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재훈 씨가 차를 준비했어요. 강태희는 차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차 드세요. 많이 지쳐 보여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목이 메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 씨, 저는 평생 잘못 살았어요. 강태희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원하는 건 다 사주셨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남을 무시하는 법만 배웠어요. 저는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을 봤을 때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당신을 봤을 때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경멸만 느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당신이 그때 느꼈을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매니큐어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강씨. 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강태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죠.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당신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제가 올라서려고 했으니까요. 재훈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제 아픔을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엄마와 저 사이에서 찢어졌어요. 민석이는 괴로워했고 결혼식은 악몽이 됐죠. 그 모든 게 제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강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50년 전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어요. 강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강태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뭐가요? 당신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당했던 당신이 무서웠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졌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당신마저 무너지면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섰죠. 그게 더 싫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강씨, 일어나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채소들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생명이 자라나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키우면 제 마음을 다 잠식해버려요. 저는 더 이상 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놓아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강태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였어요. 엄마 반찬 받으러. 며느리가 강태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강태희를 껴안았어요. 모녀가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이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게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지친 사람이 하는 거야.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용서하게 되는 거지.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강태희, 며느리, 민석이, 재훈 씨, 그리고 저. 배고프시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 말에 강태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예. 같이 먹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텃밭에서 막단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국, 상추쌈, 김치. 강태희는 한 숟갈 뜨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강태희가 돌아가려 할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오늘은 가지 마세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나왔어요.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아이.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지금의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텃밭에 상추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곧 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때 강태희가 텃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사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난 1년간 강태희는 많이 변했습니다. 요리하는 법, 텃밭 가꾸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사돈, 다음 주에 제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요? 응. 나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더라. 점심시간 강태희가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며느리가 한 숟갈 뜨더니 엄마 정말 맛있어요.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저는 국을 맛봤습니다.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이제 진짜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강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저 행복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돈도 많았고 화려한 생활도 했지만 진짜 행복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돈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눗물이 묻은 채로요.
며칠 후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어린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던 힘든 시간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용서.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했으니까요. 강태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쯤 지나 우리는 신혼집에 갔어요. 작은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줄게. 강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안아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외할머니잖아요. 강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너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분노가 아니라 이해를 배우며 자랄 거야. 100일이 지나고 우리는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로요.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윤. 윤서의 윤자를 땄어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태희의 태자도 같이 썼어요. 윤태. 두 분 할머니의 이름을 모두 담았어요. 강태희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윤서 씨,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완벽한 맛. 찾으셨어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평화로운 텃밭, 그리고 노을빛. 네, 찾았어요. 용서의 맛이에요. 미움을 놓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맛이요. 강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맛이 뭔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진정한 완벽한 맛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다. 50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용서와 이해로 만들어진 평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감사. 화려한 성공도 거창한 명성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맛이었습니다.